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깎아내리려 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다 챙기다 보면 스트레스로 수명이 짧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 5가지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첫째, 사람을 만났을 때 유독 옷차림과 외모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려입으면 왜 이렇게 사치를 부리냐고 비난하고 후줄근하게 가면 좀 꾸미고 다니라며 핀잔을 줍니다. 이렇게 지적을 항상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만만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얼굴에 있는 작은 뾰루지는 잘 보면서 왜 우리는 자신의 큰 땀구멍을 보지 못하는가? 이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결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큰 장애가 되며 결국 자신도 고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진짜 옷을 잘못 입어서 한두 번 지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핀잔을 주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적하는 행동이 3번 이상 지속된다면 차분히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나를 대놓고 깎아내리고 업신여기는 사람.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을 항상 농담거리로 삼고 무시하는 듯 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장난하는 건 괜찮지만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분 나쁨을 표시해도 눈치 없이 계속되며 모욕이 도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능력이 없다거나 바보 같다는 등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너가 그렇지 뭐 기대 안 했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꼬는 방식을 사용하여 무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라는 식의 솔직함을 무기로 스스로 정당화하려 합니다. 솔직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다면 이는 폭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호하게 기분 나쁘다고 표현했음에도 계속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만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적 지능이 매우 떨어져서 눈치가 없는 경우이거나 나에게 서운함이나 기분 나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라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거리두기를 통해 나를 먼저 보호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황을 글로 정리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며
자신의 감정만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며 듣는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하다가도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로 주제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기쁨을 과하게 표현하는 등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대화가 생산적이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의 이야기만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는 얘기는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과 1시간만 이야기해도 기가 빨리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표현했음에도 계속되는 일방적인 관계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대화도 서로 주고받아야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지근성을 은근히 나에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돈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의 돈은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아끼고 모으는데 철저하지만 남의 돈을 쓸 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식사 자리를 갖는 겁니다. 주문할 때 자신의 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무척 관대하게 메뉴를 고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계산하는 커피를 살 때는 무조건 가장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커피라도 사면 양반이지만 계산할 때 은근슬쩍 뒤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의 자본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특히 지각이나 수시로 약속 시간을 바꾸면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경시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경고를 했음에도 무시하고 몇 번 반복된다면 거지근성이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고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5째, 초면인데 반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껴서 하는 행동입니다. 상대와 자신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관계 설정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려는 시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말은 서로 친한 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하지만 초면에 반말을 한다면 자신의 편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경계와 예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려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반말을 한다면 나를 우습게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관계의 재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위해 상대방에게 예의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굳이 훈수를 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립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나에게만 훈수를 두며 반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얼굴을 안 보고 살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어깨 펴고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너무 겸손하면 진짜 하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좋지만 계속되면 상대가 권리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맞춰주지 마세요. 나의 불쾌함을 확실하게 표현하여 상대에게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정색하고 불쾌함을 표시하면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둘째, 내적으로 스스로 단련하세요. 진짜 나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해의식이나 열등감 때문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내적으로 스스로 단련하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 스스로 인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본다면 역으로 내가 상대의 행동을 무시해 보는 겁니다. 물론 감정이 요동치는데 무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대의 행동에 전혀 동요되지 않는 모습으로 연기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저녁마다 나의 장점에 대해 긍정적인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고 무시하지 않았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내 감정을 전부 다 내보이지 마세요. 내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 말고 어느 정도 어려워하고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세요.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모두 드러내면 상대방이 나를 쉽게 파악하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감정 표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열어 보이지 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방이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세요. 이는 상대가 나를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은 신호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경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사람을 만났을 때 유독 옷차림과 외모를 지적하는 사람. 둘째, 나를 깎아내리고 업신여기는 사람. 셋째,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 넷째, 거지근성이 있는 사람. 다섯째, 초면인데 반말하는 사람. 이들은 자신이 우위에 오르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모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이들에게는 어깨를 펴고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상대를 맞춰주면 나 스스로가 힘들어집니다. 우습게 보이든 상대가 나를 무시하든 나는 그냥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나를 먼저 사랑할 때 상대에게 더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따뜻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구독자분들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